안녕하세요. 한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그림처럼 우리가 해외로 오고 갈 때 여권 검사를 하잖아요. 이 왜 그렇게 되죠? 네. 자기 나라 영역 안으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영역이 무엇인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땅, 바다, 그 위에 상공, 즉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집니다. 토지, 영해, 영공. 근데 다른 거는 다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영해가 좀 중요해요. 영해, 즉 그 나라의 바다를 어디까지를 그 나라의 바다라고 할까 그게 궁금할 텐데 이거를 지정을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선을 지정을 하고 기선. 거기에서부터 12해리까지를 그 나라의 바다라고 해요. 해리가 뭐냐? 약 1해리가 1.8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해리면 한 20km 정도가 좀 넘어요. 즉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을 정해서 거기서부터 12해리까지의 바다를 그 나라의 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단순할 것 같지만 보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동해안은 되게 해안선이 단조로운데 서남해안 해안선 볼래요?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고 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서남해안의 기준이 되는 선, 그 다음에 동해안의 기준이 되는 선을 약간 다르게 지정을 합니다. 왜?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인데 기선이 좀 달라요. 기준이 된 선이. 즉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해리를 했어요. 근데 주의할 거 썰물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12해리까지를 지정합니다. 이 빨간색까지가 우리나라 영해예요. 즉 가장 썰물일 때의 해안선을 5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의 선이잖아요. 그래서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남해안 같은 경우 여기도 사실 그어줘야 되는데 서남해안은 어떻게 하냐?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각각 연결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섬으로부터 12해리 여기까지가 바로 서남해안의 영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되게 직선기선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즉 아까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 서남해안은 최외곽 섬을 기준으로 12해리였잖아요. 최저 조위선을 여기에서는 통상기선이라고 하고 최외곽 섬을 연결한 선을 직선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 서남해안은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라는 말을 쓰게 돼요. 이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것은 동해안뿐만 아니고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이런 곳들도 역시 통상기준을 씁니다. 즉 가장 썰물일 때 해안선,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12해리를 쓰게 되는 거죠. 나중에 되면 되게 헷갈리는 게 통상기선이 동해안이었는지 서해안이었는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 알려줍니다. 동해안은 통상기선, 즉 똥통으로 기억합시다. 동해안은 통상기선 똥통 꼭 기억하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 이쪽 지역이 대한해협이라는 곳인데 대한해협에서 우리나라에서 12해리, 일본 여기가 지금 쓰시마 섬이거든요. 쓰시마 섬에서 12해리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영해가 겹쳐버려요. 그래서 12해리까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3해리까지만 영해를 지정하자 해가지고 이 대한해협 쪽에서는 영해가 기준이 되는 선으로부터 3해리예요. 근데 보면 이쪽 대한해협도 최외곽섬을 연결한 다음에 3해리거든요. 즉 직선기선일까요? 통상기선일까요? 네, 직선기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3해리 해가지고 영해를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반도와 그 외의 섬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시 정리.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기선에서 12해리를 적용하고 서해안, 남해안은 최외곽에 위치한 섬을 연결하는 직선기선에서 12해리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대한해협은 우리나라랑 일본, 쓰시마 섬이 너무 가깝다고 했죠. 그래서 직선기선에서 3해리만 적용을 합니다. 영공은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의 상공의 이체입니다. 똥통, 동해안은 통상기선이다.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것은 이런 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해를 표현하자면 동해안은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 독도 이쪽도 독도에서부터 12해리,
이렇게 다 적용하면 돼요. 여기 해안선에서부터 12L이 적용하면 되고, 그런데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 섬을 연결한 다음에 12L이다 보니까 이 형광색 칠해진 부분만 0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여기 있는 이 하얀색 표시 안 된 이쪽에 있는 바다들은 그럼 영해가 아닌가? 네, 영해 아니에요. 왜? 영해는 최외곽섬 연결한 것에서 이쪽은 12L이니까 이쪽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쪽을 부르는 명칭은 영해가 아니고 내수라고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질문할게요. 우리 간척사업 알죠? 간척사업을 했다고 칩시다. 간척사업은 서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중에서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질까요? 네, 갯벌이 많이 있는 서남해안에서 간척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간척사업을 하게 되면 영토, 영해, 영공 중에서 뭐가 가장 늘어나게 될까요? 정답은 영토만 늘어나게 됩니다. 왜? 간척사업을 하는 곳이 요런 데예요. 이렇게 바닷물이 좀 들어가 있는 이런 곳에서 해요. 이 흰색 쪽, 여기 안쪽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척사업을 여기다가 하게 됐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은 넓어지겠죠. 근데 여기에 간척사업을 하면은 바다는 내수는 줄어들 수 있어. 하지만 영해는 여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간척사업을 한다고 해서 영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영토는 간척사업을 하면 늘어나지만 영해, 영공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안에다가 내수 있는 쪽에다가 간척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해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개념을 잡자면 지금 뭐 한 나라에서 기선으로부터 12L이, 중국도 12L이, 일본도 12L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2L을 제외한 남는 바다들이 생겨요. 남는 바다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즉,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에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바다 중에서 영해 12해리를 제외한 수역을 지정을 해요. 즉,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는 아니야. 근데 남는 바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지정했더니 또 일본이랑 겹쳐. 그다음 중국이랑 또 겹쳐요. 그래서 중간수역, 한중 잠정조치 수역을 만들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공동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특징은 당연히 그 배타적 경제 주변에 있는 연안국에서는 뭐 물고기도 잡고 자원도 탐사하고 권리를 보장을 해줘요. 경제적 주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영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의 선박 및 비행기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배 타고 다른 나라 배들이 들어갈 수 있다. 배 타고 나갈 수 있는 이렇게 기억을 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배 타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독도 주변에 있는 독도는 통상기선 12L이랬죠. 이 독도 주변 12L을 제외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겹치는 곳만 한일 중간수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해된다면은 오늘 수업을 잘 들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기준이 된 선으로부터 200해리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은 한 188해리 정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